안녕하세요. 네, 코미공 TV입니다. 오늘 나스닥이 이제 장 마감을 하고 있는데, 미장 오늘 분위기가 되게 좋죠. 그래서 이제 지수들도 되게 많이 올랐고, 뭐 다우존스, S&P 500, 뭐 나스닥 지수 뭐 모두 큰 폭으로, 특히 이제 나스닥이 큰 폭으로 지금 좀 상승을 해서 되게 기분이 좋은 날인데요. 이게 그래프상으로는 사실 하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았는데 나스닥 빅테크 위주로 이제 기술주 위주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참 다행입니다. 비트코인도 뭐 당연히 나스닥이 올랐으니까 올랐죠.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제가 레버리지 ETF를 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TQQQ랑 QLD, CF 이 세 개를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TQQQ랑 QLD를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최종 레버리지의 비율 또는 어떻게 하면은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려면은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레버리지의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이제 QQQ라는 거는 이제 나스닥을 추정하는 1배수 ETF고 QLD가 2배로 추정하고 TQQ가 3배로 추정을 하죠. 뭐 이거는 레버리지 ETF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들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제 TQQQ랑 QLD를 투자를 할 때 저는 이제 계속 반반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그거를 아시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나스닥 인덱스 차트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나스닥을 좀 길게 보게 되면 뭘 좀 나스닥이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상당히 좀 거시적으로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70 몇 년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22년도까지 나와 있죠. 이 그래프 보면은 진짜 미친 듯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그 스케일이고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피치포크를 그려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피치포크에서 이제 초록색 영역이 있고 파란색 영역이 있는데 파란색 영역의 이제 윗부분은 좀 약간 나스닥이 좀 고평가돼 있는 부분이고 밑에 파란색은 좀 나스닥이 저평가돼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 파란색 위에 파란색 피치포크의 위에 파란색을 뚫은 곳이 나오죠. 여기가 그 유명한 닷컴 버블입니다. 닷컴 버블 때 이제 파란색 영역조차도 뚫어가지고 이제 완전 피크를 한번 쳤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제 한번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초록색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그 유명한 닷컴 버블이 붕괴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초록색 영역을 잘 가다가 파란색 영역도 한번 뚫는 구간이 나와요. 이게 이제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기어 올라가가지고 이제 파란색 선부터 서서 이제 그 10년의 대세 상승장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초록색 구간을 지나서 지금은 어디 와 있느냐? 지금은 냉정하게 아직도 이제 파란색 구간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구간이랑 이제 초록색 구간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약간 고평가긴 한데 완전 고평가는 아닌 뭐 그 정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고평가 구간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반반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주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TQQQ 100만 원, QLD 100만 원을 사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고 치면은 TQQQ가 QLD보다 더 상승폭이 클 거잖아요. 그러면은 QLD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아니, TQQQ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QLD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가 좀 부족한 QLD를 사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락할 때는 QLD보다 TQQQ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됐죠. 3배로 떨어지니까. 그럼 그럴 때는 TQQQ를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TQQQ와 QLD가 고평가되는 구간이 있고 저평가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지금 상승을 했을 때는 TQQQ는 지금 6%로 올랐고 QLD는 4%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은 탐욕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TQQQ 사고 싶거든요. 그 TQQQ가 더 잘 오르니까 이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겁니다. TQQQ를 사고 싶지만 QLD를 사는 거예요. 왜냐? 상승했으니까. 그럼 내려갔을 때는 QLD가 더 적게 떨어지겠지만 더 떨어진 TQQQ를 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기계적으로 TQQQ, QLD를 매달 반반씩 사는 것보다 효율이 더 높아지게 돼요. 결국엔 그 당시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군을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산군의 약간 매입 효과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TQQQ랑 QLD를 반반 투자하는 2.5배 레버리지를 쓰는 것보다 더 효율이 좋습니다. 성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은 또 이제 또 다른 질문이, TQQQ 몰빵 박으면 이제 3배고 QLD 몰빵 박으면 2배고 네가 말하는 반반을 하면 2.5배인데 그럼 3배를 하면 3배가 더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아니라는 것을 또 아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나스닥 그 전체 차트를 보여줬잖아요. 그 보면은 거기서 이제 등락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닷컴 버블도 있고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있고. 근데 그런 걸 한번 맞게 되면은 TQQQ는 거의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수준으로 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전체 기간을 따져봤을 때 최종 레버리지 비율은 3배라기보다는 2배에 가깝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2배가 아니라 2.5배예요. 2.5배가 가장 이제 효율이 좋다고 할 수 있고, 2.5배가 백테스팅 상으로는 효율이 가장 좋게 지금 물론 거치식이긴 하지만 적립식으로 하면은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적립식으로 하면서 TQQQ랑 QLD를 반반을 가져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저점에서는 TQQQ를 많이 모으게 되고 고점에서는 QLD를 많이 모으게 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게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나스닥이 항상 우상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했지만 횡보하는 구간도 분명히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서도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제 위에 올라가면서 약간 횡보하는 구간이 있죠. 이런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이제 레버리지 ETF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변동성 끌림이라는 게 있어요. 볼레비리티 드래그라 그러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배수에 계속, 예를 들어서 2배수에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QLD 몰빵을 박았다. 그러면은 오르나 내리나 QLD를 사게 되기 때문에 변동, 소위 이제 횡보장에서는 이제 계좌가 이제 말 그대로 높게 돼요. 그런데 TQQQ를 섞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저점에서는 TQQQ를 사고 고점에서는 QLD를 사는 효과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횡보장에서도 내 자산이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심리적인 효과도 좋고 실제로 효율도도 좋고 이런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2.5배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는 걸 추천을 하고 TQQQ랑 QLD를 반반 투자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또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냐면, 어차피 2.5배 할 거면 TQQQ랑 QQQ랑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적인 이제 나스닥의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 가장 이제 최적의 레버리지는 2배랑 2.5배 정도의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하락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2배가 좀 유리해지고 뭐 좀 상승이 많아지면 2.5배가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어딘가에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QQQ를 투자한다는 거는 약간의 손해를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은 상승할 가능성이 70%고 하락할 가능성이 30%예요. 그렇다는 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TQQQ랑 QQQ를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대부분 QQQ를 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상승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QLD는 사는 것보다 효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TQQQ와 QQQ를 하는 것보다는 QLD랑 TQQQ를 하는 게 더 효율이 좋다고 백테스팅을 해본 결과 나왔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이제 QQQ가 QLD보다 수수료가 좀 더 싸잖아요. 그래갖고 약간 수수료 인하 효과는 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또 한 주의 개수가 가격이 좀 달라요. 한 주의 가격이 보면은 이제 QQQ 같은 경우에는 346달러 좀 비싸죠. 근데 QLD랑 TQQQ는 싸요. 50달러, 65달러.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도 TQQQ랑 QLD를 반반 사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올라가면 QLD 사고 내려가면 TQQQ 사라. 그리고 그 증거금을 반반 맞춰라.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합니다. 저는 이거를 최소 한 20년은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이 TQQQ, QLD, 레버리지 ETF의 매수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미공TV였습니다.